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이하영 부지사한테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하영 부지사는 어르신 갖다 드려야 된다. 용돈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3천만 원씩 받아갔다는 겁니다. 준지 안 준지는 몰라. 일단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 돈이 무려 7억 2천만 원. 아니 이렇게 이 영남제분 기억하실 겁니다. 꽃고무 여대생 공기총 사건 영남제분 회장 전 아내가 사주해서 1억 7천만 원 주고 윤모 씨가 당시 68세가 딸을 결혼시켰는데 이제 판사 사이가 있었는데 판사 사이하고의 불륜을 의심해서 야외대 법대생 4학년 22살 여대생을 청부살인했다는 거죠. 1억 7천만 원 주고. 잡혔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 검단산이 보이는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64살 설모 씨가 숨진 채 발견했는데 이분이 여대생분의 어머님이십니다. 억울하게 딸을 보내고 14년 동안 너무 이제 속상해갖고 맨날 이제 밥 잘 안 먹고 이제 술 먹고 막 이렇게 소주 먹고 이렇게 이제 발언을 보내다 보니까 체중이 40kg도 안 돼갖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영남제분 회장 그 부인 16년형을 아마 받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보니까 교도소에 안 있고 세브란스 특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 특실에. 예, 입원과 퇴원을 38차례나 반복하며 있었다는 겁니다. 2007년에서 2013년까지 5년 동안. 이거를 제보를 받고 MBC PD수첩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래서 다시 감옥을 간 거예요. 2012년만 따져도 1년에 3분의 2 이상을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 특실에서 보낸 거고요. 이래서 이때가 죄를 받아도 병원 특실에서 보내는구나.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예.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억울해서 이게 화병 때문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체중 40kg 돼갖고 명실적으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갖고 이게 이제 허위 진단서를 꺼내줬을 거 아닙니까? 의사가. 허위 진단서 수십 차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받고 나갔다는 거고요. 의사가 벌금 500이 벌금이냐 진짜. 하룻밤 술값도 안 되겠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형량 강해져야 된다. 형량이 약한 건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형량이 강한 거고 비싼 변호사, 정관 변호사 써서 들어오면은 형량이 약해지는 겁니다. 돈으로 형량을 낮춘다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윤길자 씨 남편이 영남제분 유은계장도 유은계장이 누구죠? 이해찬하고 같이 골프 쳤던 사람.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렸다는 겁니다. 이해찬, 이재명, 손절, 이재명 구속은 시간 문제에서 이제 그 인사이트라는 데서 최근에 이제 이해찬하고 이재명 사이가 지금 손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아까 그런 이유로 해갖고 통과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하고 좀 이제 관련 있는 친노친문 수박들이 계속해서 금투수 얘기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성준부터 해서 고민정, 조국신당 다 이해찬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고. 뉴스공장 그런 데서도 금투수의 강행 의지를 밝힌단 말입니다.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이렇게 갈릴 거라는 거를 처음부터 내가 얘기한 거죠. 3월 1일 날부터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왜 제가 잘하냐. 2018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때 경기도지사로 이재명이 당선이 됩니다. 그때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전해철이에요. 전해철은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문재인이 민정수석이었고 비서실장으로 가고 문재인 수석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전해철입니다. 최연소 민정수석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핵심 권력층이었어요, 전해철이. 그러면서 문재인 나중에 대통령 되고 했을 때 이제 삼철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호철, 양경철, 전해철. 그 삼철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이 이제 직접 관리하는 친문이 있고 이해찬이 또 관리하는 친문이 있는 건데 문재인 쪽의 친문은 처음부터 이재명을 마음에 안 들었고 계속 깜방에 보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임기 내내. 거기서 다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문제들이 막 나와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을 당에서 제명하라 하는 시위를 그때 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내가 왜 잘하냐. 내가 이 시위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제 해경군 김씨 이제 이런 건 때문에 특히 좀 저는 더 그랬었고 예. 김혜경 사모님이 이제 노무현 막 욕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발각이 났었거든요. 네. 그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혹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그런 의혹들이 막 나오고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가고 하면 원래는 이제 당에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갔다가 무죄가 판명되고 나면 그때 당으로 다
복직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안 나가겠다 이래갖고 막 싸우고 이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명해라 왜 그러냐? 제명해도 경기도지사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무소속 하면 되잖아. 그쵸. 예. 그래서 막 이제 제명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계속 민주당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나중에 민주당이 전체가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걸로 연루될 수 있으니까 정리하자 해서 이제 제가 데모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결국은 제명은 안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진짜 이거 같아요. 진짜 나는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인가? IQ가 좀 낮으니 뭐 그런 걸로 이제 태어났는데 달리는 건 하나 잘해갖고 막 달리고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순간에 다 이제 나도 모르게 막 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랬어 진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처음 할 때도 내가 거기 있었고, 이재명 출당 집회 여기도 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 할 때 그때도 내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모르는 게 없어, 진짜로. 그리고 금투세를 위한 예, 그 모든 그래. 이력을 다 갖고 계시는. 예. 이재명 징계를 일단 유보했다. 2018년 12월에 누가 징계를 유보했냐 결정한 사람이 이해찬 당대표라는 겁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원들이 요구했던 거는 제명해달라는 거였는데 당원직은 제명하지 않고 다만 당원권만 행사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은인이에요,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통과시킨 금투세를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네. 함부로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찬이 이재명의 편을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방어해 준 게 김어준 방송입니다. 친문계로 분류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당에 상당한 부담을 줬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 친문제인계. 이때부터 쳐내려고 그랬었고 감옥 넣으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하고 사실은 문재인하고는 상극이에요. 화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문정당이니 문명정당이 막 얘기하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태생적으로 물과 기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 생활을 정동영 밑에서 시작했는데 문재인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정동영이에요. 서로 못 믿는 관계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사이입니다. 권력은 원래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예. 백의종군이라는 호흡 좋은 말로 아무 징계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와 이 지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커넥션이 있느냐라고 비난했는데 그게 상폰하고 좀 관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동 쌍방울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제친 이유가 났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차기 대선 후보 1등 후보는 이낙연 총리였어요. 바뀌게 된 계기가 이낙연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가 그때 직격탄을 맞고 지지율이 역전돼요. 당시 이재명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운동권 출신의 대부 이해찬을 잡으면서 그를 따르는 민주당의 친노 친문계 586 좌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친노 친문계가 서식하고 있었던 게 노무현 재단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 초대 이사장이 이해찬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말씀드렸던 그 유재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이 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첫 방송에 유재수의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이와 함께 대장동 비리의 주범 김만배 씨가 운용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비롯한 사모펀드에도 이해찬 전 대표 측근 등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펀드의 경우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의 구체적인 지분 수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게 바로 천화동인 1호 1200억 제일 많이 벌었던 그 실소유주가 이해찬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 검찰 조사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한 하나의 창구인 거죠. 그 세금을 반으로 깎아주기 위해 갖고 이 난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금투세 통과되면 1200억 번 거에서 세금 600원 내던 거를 300억만 내고 900억을 갖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 돈의 최종 주인이 이해찬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처음 이때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조사하고 있는데 이한성 청화동인 1호.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중에서도 핵심 보좌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해서 대북 송금에 관여돼서 구속 상태에 있는데 이화영이 대북 송금 관련해갖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재명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지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찬 어르신 준다면 월 3천만 원씩 요구해서 이화영 세뇌물 폭행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게 대북 송금 관련된 예. 적이잖아요. 매달 3천만 원씩 2년 동안 이화영 부지사한테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어르신 갖다 드려야 된다. 용돈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3천만 원씩 받아갔다는 겁니다. 준지 안 준지는 몰라. 일단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 돈이 무려 7억 2천만 원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니 여러분 댓글 좀 주세요. 제가 드립을 하고 싶은데 예. 여러분 댓글도 아니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우니까 놓기 싫은 거고요. 예. 그리고 죽기 살기로 이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예. 건가 싶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맛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머리칼 쥐어 뜯어가면서 국회의원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회의원 1억 5천만 원 그 연봉 그거 얼마 안 돼? 그 푼돈이야.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새마을금고하면 대출 많이 왕창해 주시고 그리고 코인으로 이제 받으면은 이제 애들 유학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22년 9월 22일 기사인데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쌍방울 뇌물 의혹 이하영 조사 측근 체포 이후 구속 위기에서 이하영 의원의 측권 보좌관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그 화천대유 천안동인 사내이사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한성. 이게 이제 쌍방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검찰은 큰 그림을 보고 수사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쌍방울 사건, 이해찬, 이재명, 이하영의 보좌관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눈에 딱 띄는 거 딱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하영 사장은 전 의원은 원래부터 쌍방울 사이사였다는 겁니다. 쌍방울은 전라도 조폭 출신이 회사를 집을 삼켜갖고 운영하던 회사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딱 되면서 이화영이 부지사로 가게 된 거고요. 이해찬이 파견시켜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부지사면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사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쌍방울 사이사 못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계속 그 쌍방울 법인카드를 써서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1억 원 정도 썼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함부로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민주당 내 여론이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서 네. 마지못해 이해찬한테 가서 이제 영감님 이건 도저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이게 쉽게 해결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북 송금 그 이하영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노 친문 쪽에서 이쯤 들어가면은 민주당 우리가 먹어야지. 특히 김동연이 지금 제일 앞장서갖고 경기도지사가. 네. 예.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에 친노 친문 인사들을 막 불러 모으고 있어요.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슈했다. 전해철이 누구라고요?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하고 다이다이 붙었던 사람이고 이재명 리스크가 최초에 터뜨린 게 아마 전해철이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김동연이 자기네 정치 고문격으로 지금 앉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이건 반역하는 거예요. 대놓고. 내부에서 지금 쿠데타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를 받아가지고 이거 바라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야. 내부에서 그렇다니까 지금. 그러네요. 예. 전 의원은 자신이 도정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한 데 대해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대놓고 얘기하잖아 지금. 나 숨길 생각 없어 이러잖아. 문재인 사람들이 다 일로 가 있어요 지금. 한 민주당의 관계자는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원래 우리 지분 있고 이건 우리 당인데 네가 이제 여기 뭐 당대표로 깜짝깜짝 거리지 마 새끼야. 우리가 실제로 주주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금투세 통과시켜갖고 새끼 우리 저기 정치자금도 받고 했는데 네가 감히 반기를 들어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김 지사의 최근 행보들은 본인이 그 적통을 잇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네 나가고 내가 이 당을 접수하겠다 김동연. 그 뒤에 전해철. 그 다음에 친문 문재인 때 핵심 행정부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밑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퇴임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지금.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문재인이. 그것도 김 지사는 본래 자신의 전문 영역인 경제 지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해서 녹화를 마쳤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금투세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동현 이 3프로TV 가서 검투세 녹화했다니까 지금. 친문 수박들이 이제 활기차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싸움이 친문 수박학 싸움이라는 겁니다. 결국 검투세 최종 빌런은 친문 수박이라는 겁니다. 그 제목 제가 그렇게 달았잖아.